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한미연합훈련 끝났고 그 연합훈련 끝나자마자 북한이 순항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도발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우려가 있냐. 그런데 제가 제목에 미국이 결단했다,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도대체 미국은 무슨 결단을 했을지,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이 동맹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한반도 평화에 반대되는 일이다 라고 우리 시각 3월 24일 고위 당국자가 전화 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외교의 희망은 억지와 전진 배치 역량이라는 현실에 달린 것이다. 필연적인 훈련을 중단하는 등 이제까지 행해온 노력들의 일부는 사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우리의 입장과 상반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의 희망, 그러니까 이 외교력은 억지력에서 나오는데 그 억지력은 어디서 나오냐. 전진 배치 역량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력을 그 외교하는 상대 당사국에게 투사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달린 것이다. 그래야 상대가 겁을 먹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전진 배치 역량이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무력화됐다. 우리 입장과 상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진 배치 역량에 달렸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상반된다. 안 되고 있다. 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 마치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하는 이야기지만 동서양 막론하고 정말 당연한 진리예요. 힘없는 평화는 없어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죠. 베게티우스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스 파켐 파라블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라블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미르 소총탄 파라블럼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게티우스의 정말 이 진리와 같은 이 말을 따서 그래 전쟁을 준비하자 해서 소총탄까지도 권총탄까지도 파라블럼탄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서양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왔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력을 가져서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너가 나를 건드리면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겁나지? 그럼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억지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 했냐? 아니죠. 동양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 무경칠서라고 있죠. 손자병법, 오자병법, 육도, 삼약 이런 아주 유명한 그 병법서들과 함께 삼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화법의 저자 삼화영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수한 망전필위. 천하가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시 위기가 온다. 이게 베게투스 말하고 똑같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똑같죠. 그래서 고대, 현대, 동양, 서양 막론하고 평화에 젖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상한 평화론자들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던 이완용, 지금 현 정부 인사들이 극딜하고 있는 바로 그 이완용,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완용이가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것이 다 조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완용이 이야기를 하고 조선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규를 받았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110년 후에 누가 합니다. 바로 2016년 10월 1일 날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했던 그 2016년 10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 넘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대량 탈북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짓자라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합동으로 대량의 안정화 작전 훈련을 하던 그 시절에 당시 야당 전 대표였던 이 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완용이 말하고 11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말이죠. 이완용이는 나라를 그렇게 해서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어디에다가 갖다 주려고 이완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이 UFC 훈련하고 하는 거에 반대를 하면서 경기도 모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이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죠.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상한 평화론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 나라를 팔아먹게 됩니다. 그것은 이 동서양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라를 어디다 팔아먹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어 왔더라라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비견한 예로 우리 불과 100년 전에 그 유명한 이완용이가 이 유명한 분과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놀랍도록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평화주의자들이 집권한 이 4년간 무력화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한번 스케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이제 집권했죠. 집권하고 첫 번째 한미연합훈련은 당시 뭐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했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UFC 훈련을 합니다. UFC 훈련을 갑자기 이제 전년 대비 미군을 7,500명 축소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미군이 7,500명 축소됐어요. UFC. 이때 화염과 분노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KR, Fall Eagle,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죠. 이 훈련이 기간이 축소됐어요. 원래는 반격 훈련까지 쫙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4월 26일 날 종료됐습니다. 왜? 4월 27일 날 도보다리 회담해야 되니까. 무슨 도보다리 회담인데 지금 FTX 기동 훈련이냐 해가지고 그냥 뭐 후다닥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F-35 등 주요 자산을 미전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UFC 훈련, 즉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죠. 그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뭐 제가 참고로 이 전 기간 동안에 공군 합동 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거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 들어와서 이름을 키 리졸브 그리고 폴 이글에서 이름을 그냥 동맹 19-1로 바꿨어요.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은 동맹 19-1, 그리고 UFC 훈련은 19-2, 맥스 썬더는 19-3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19-1을 했는데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방어작전만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했어요. 나가지를 않았어요. 기동훈련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방어작전만. 그리고 이제 동맹 19-1이라고 하고 원래 UFC 훈련은 19-2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맹으로. 북한에서 왜 동맹이란 이름 붙이냐 하도 막 하니까 또 이 정부가 또 상전이 또 뭐라 하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동맹 빼자. 또 미국에 또 해가지고 완전히 미군들을 열받게 만들죠. 그리고는 동맹자를 빼고 그냥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바꾼 이름으로 UFG를 합니다. 그래서 동맹 명칭을 삭제하고 역시 이때부터는 전자권 전환 시나리오만 이제 CPX 즉 지휘소 연습만 합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만. 그리고 2020년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후반기 뭐 전반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훈련 자체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이름 없는 이상한 훈련을 2020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전자권 시나리오만 CPX 즉 실내에서 컴퓨터로만 했다 치고 됐다 치고 입력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1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현재 현실이고 공군 훈련은 하지 않고 맥스선도 너무 강력하니까 하지 않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IT 강국이라서 그러냐? 필드는 없고 사이버만 있는 이상한 훈련입니다. 자, C. 제가 뭐 CPX 그러니까 그 사이버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커맨드, 지휘소, 지휘자란 말이죠. CPX는 커맨드 포스트 엑사이즈. 그래서 이 지휘소가 그냥 뭐 실내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CFX라고 있는데 이 지휘소가 필드에 나가서 엑사이즈, 필드로 나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지휘소가.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지휘를 하려면은 통신도 깔고 뭐 부지는 어딘지 보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천막을 쳐야 되는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소가 필드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CFX.
그리고 CPMX는 지휘소가 필드에 나가서 그렇게 CFX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휘소에서 그렇게 해서 통신을 연결한 이 야전 지휘소에서 진짜로 지휘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CPMX. 이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 FDX는 뭐냐? 전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죠. 지휘하려면 이제 작전이 지휘를 하죠. 그리고 군수, 정보, 통신, 인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야외에 나가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그게 이제 FTX예요. 여러분들 군대 복무할 때 군단급 FTX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군단끼리 공방을 주고받아서 막 화전에 막 우리 걷다가 말고 뭐 이제 이런 거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 FTX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할 때 FTX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FTX를 안 했죠. 그냥 이것만 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중장 대장들 FTX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군단급 FTX. 군단장인데도 불구하고 FTX를 지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돈 들고 몸 힘들어도 FTX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사진 한 장이 증명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전차부대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훈련에 동원된 게 전차부대가 동원됐겠죠? 그리고 전차부대를 건너주는 이 공병부대가 동원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차가 건너갈 수 있게 하늘에서 엄호하는 코브라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항공부대가 동원됐죠? 그리고 이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후방에서 포병 지원이 있죠. 그래서 포병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만 그래요. 그런데 이 전차부대가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은 당연히 헌병들이 도로 통제를 했겠죠. 그리고 인사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이 마을에 협조 요청을 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보니까 뭐야? 분명히 인사에서 협조 요청했다고 하는데 도로에 고추를 말리고 있네. 아니 그러면 고추를 저 밟고 지나가야 돼? 그럼 고추 치울 때까지 또 내려서 좀 치워주십시오. 고추 우리 다 지나가고 말려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야전에는 현장에는 무슨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병부대가 있고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장까지 도로 통제는 어느 헌병이 할 거냐? 이 군단 헌병에서 전부 다 할 거냐? 아니면은 이 공병 여단의 이 헌병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전차 이 여단의 헌병들은 어디까지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 군단 작전이니까 그러면 또 사단 헌병들, 군단 헌병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부대들을 이어서 여기 훈련장까지 데리고 올 거냐? 사실 여기가 훈련장이지만 실제로는 전장이죠. 이 전장까지 데리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헌병이 하는 겁니다. 이걸 훈련 안 해보고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전방에 경기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도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가 생기는 것만큼 요즘 뭐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별장 전방에도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죠. 펜션 들어서죠. 그게 민간인들 들어가죠. 그 민간 요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연습이 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발전하고 변할 때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전 계획은 MET-TC 요소를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수립이 됐나? 이거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MET-TC가 뭐냐? 여기서 M은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임무가 뭐냐? 그 임무 우리가 할 수 있냐? 라는 걸 일단 고려가 돼야 되겠죠. E가 뭐냐? Enemy. 적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이런 거 다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T가 뭐냐? Terrain Weather. 그러니까 이 기상,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기상 고려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날 비가 온다, 기온은 이렇다,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또 T가 뭐냐? Troops. 우리 아군 병력 어떻게 되냐? 또 아군 지원은 어떻게 되냐?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TC. 여기에서 타임, 가동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여유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얼마 만에 이 강을 건너서 적진으로 진입해야 되냐? 이런 거 수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C, 마지막 C죠. 시빌리언. 여기에서 민간 요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요소가 있고 시민은 얼마나 있고 그 시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퇴거시켜야 되고 이 민간 요소들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외부 영향은 뭐냐. 이런 거 전부 다 그럼 인사가 나가서 해결 다 해.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이건 훈련 상황뿐만 아니고 전장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 한반도는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민간 요소를 제거하고 뭐 작전을 짤 수가 없죠.
갑자기 피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승용차 타고 막 나가는데 그 승용차들 전차 바퀴로 그냥 깔아 뭉개겠습니까? 못 나오게 막아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별 협조 이상 없는가? 이거 하려면은 인사들이 나가서 전부 다 이 인사참모부에서 민간 우리 마을 저 마을 뭐 좀 더 이장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겠죠? 정보 참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상급 부대에서 오는 정보, 타 부대에서 오는 정보 다 취합해서 뭐 보고를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보급은 여기서 하고 연료 보급은 여기서 하고 탄약 보급은 여기서 하고 또 우리 작전 계획사의 진격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번째 보급은 여기서 하고 전부 다 군수 지원 내용 돼야 되겠죠? 통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나 통신 장비의 통달 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깔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깔고 이런 거 돼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작전 참모는 또 작전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지휘관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타 부대하고 상급 부대와 또 다른 부대하고 협조를 또 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 때 되만 하는 게 아니고 연대급, 예단급, 그리고 사단, 그리고 사단 옆 위에 또 군단, 그리고 옆 사단 이렇게 지금 다 작전돼야 되니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되어야 FTX가 되는 겁니다. FTX를 해봐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년 동안 FTX를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장, 대장 달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전쟁이? 훈련을 해도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대로는 자중지달이죠. 냉전이 끝난 직후에 걸프전이 발생했죠.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가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냉전 중이었으니까. 그 사이에도 뭐 그라나다 침공, 파나마 침공 했는데 그 그라나다, 파나마에서 사망한 미군들 대부분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91년 2월 20일 카프지 전투, 미 해병대가 이제 전투에 들어갔었는데, 전차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 사진이 A-10, 미국의 A-10 전투기 공격기에 의해서 격파가 된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 어느 부대가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사격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11명 중 7명이 아군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걸프전뿐만 아니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라크전, 아프간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사망한 이 적에 의해서 사망한 것보다 아군의 오인에 의해서 사망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연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FTX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모 군단, 모 사단들이 실제로 FTX 훈련을 하면서 벌어졌던 내용을 제가 이름 다 바꾸고 어느 부대인지 알면 제가 보안 누설이 되니까 그렇게 다 바꾸고 제가 설명을 실제 사례입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군단이니까 사단이 있죠. A사단, B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사단, B사단은 지금 이제 적의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의해서 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페바 A, 페바 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통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밀려도 그 밑으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이제 페바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바 알파에서 우리 보병 10연대, 11연대 A사단, 그리고 B사단은 20연대, 21연대가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는 이 포병 부대들이, 군단 포병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군단 포병이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사단 포병입니다. 30FA는 B사단의 사단 포병. 그러면 이 B사단을 예로 들었을 때 사단 포병과 전방에 추진되어 있는 이 연대들은 훨씬 더 손발이 잘 맞을 겁니다. 평소에 훈련을 했으니까. 그런데 군단 포병과 여기는 잘 모르죠. 그래서 평소에 FTX를 해보면서 이 정도 타임에서는 이 정도 진격을 하더라. 또 이 정도 후퇴를 하더라.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처음에 이제 좀 밀리니까 그럼 이 정도 밀리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다 공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711FA 이 포병 부대는 모일 몇 시에 어느 지점을 향해서 포탄을 36발 쏜다. 이게 이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20연대는 어디까지 후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FA는 제대로 약속이 되어서 제대로 사격을 했어요. 적을 향해서. 그런데 711FA는 그런 것들이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쏘았는데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았는데 아군 머리 위로 쏜 겁니다. 우리 아군을 향해서 수십 수백 발의 대대급이 쏘았으니까 대대가 18문 아닙니까? 뭐 한두 발씩만 쏘겠습니까?
수백 발의 포탄을 쐈는데 아군의 진지를 향해서 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국도가 있고, 국도가 이렇게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국도는 요즘 대부분 이제 4차선이죠. 지방도는 2차선들이 많죠. 자, 이렇게 식으로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62번 지방도가 33번 국도와 연결이 되고 37번 국도와도 연결이 되는 36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 362번 지방도 상에 이 똑같은 군단의 911 포병부대와 이 사단의 30 포병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단 포병이고 여기는 사단 포병이죠. 서로 간 협조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자, 그런데 이 B사단이 아니고 A사단 지역에서 갑자기 계획보다 북한 군들이 더 세게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11연대가 계획보다 더 빨리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은 이 911 포병부대는 몇 월 며칠까지 버티기로 했는데 지금 전방에 있는 우리 포병부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밀리니까 911 포대도 후퇴를 해야 되겠죠? 후퇴를 하는데 지금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이쪽은 좀 불안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후퇴를 하겠다. 그래서 33번 국도 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F에도 나도 지금 후퇴를 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차선 도로에 포병대대 2개가 갑자기 밀어닥치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피난민 있지요. 포병대대 하나에 포만 해도 18문씩입니다. 그 지원 차량들, 뭐 인력들, 어마어마하게 차량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지방도 하나로 밀어붙이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체증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물론 뭐 계획상이지만 저기 밀고 내려오는데 도로 체증 때문에 2차선 도로가 그냥 여러 부대들이 들어와서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포병부대가 적 특작부대, 이때 특작부대들을 내려와가지고 도로 끊고 다리 끊고 사격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해서 이 30FA, 30포병부대와 911 포병부대는 여기에서 돈좌대해가지고 전부 다 적에게 의해서 포위 섬멸, 괴멸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포병부대 괴멸되면은 우리 전방에 있는 포병부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원 세력이 사라지는데, 우리 화력이 사라지는데 지는 거죠. 이게 현장에서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 그동안 많은 부대에서 야, 막 커피나 먹고 했다 치고 하자.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했다 치고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했다 치고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군끼리 치고박는 최악의 사태가 이번에 발생했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데일리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보도를 했는데 지난 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19일 사후 강평으로 끝이 종료됐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번 훈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3군단과 8군단 통폐합 시나리오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3군단의 통합부대 시나리오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했는데 예상외로 방어훈련 당시의 피해가 컸다. 반격 훈련에서도 육군 지상군단의 진격과 한미연합 상륙전력 간의 시차가 맞지 않아서 도중에 훈련을 종료했는데 각기 목표 지점을 다 확보하지도 못하고 훈련을 종료했다. 훈련 과정에서 지휘관들은 현실에 맞는 작전 계획에 기반한 훈련이 아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2대1이 하나만 보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상륙작전을 제대로 못했다. 상륙작전 하면은 보병들이 우리 기동부대가 밀고 올라가야 되죠. 그 타임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타임 안 맞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우리 화력들, 전투기들이 상륙작전에 맞추어서 저기 이 인근에 있는 적의 정원군들을 막기 위해서 폭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딱 타임이 맞아야 이게 우리 편, 물론 뭐 피하 식별 장치 다 있지만 그게 미국은 피하 식별 장치가 없어서 오인사격 했겠습니까? 다 있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부대를 향해서 우리 전투기가 폭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륙부대는 들어갔는데 기동부대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적의 반격부대에서 상륙부대 완전히 그냥 괴멸돼 버리겠죠. 빨리 우리 기동부대가 와서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상륙부대가 완전히 행정상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는 같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왜? 현실과 안 맞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국방계획에 의해서 많은 사단이 없어지고 군단이 없어지고 해서 통폐합이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왜?
안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는 A대대, 여기는 다른 사단이 B대대인데 다른 사단이 없어지니까 이 A대대의 전투지경선, 이 관할구역이 넓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적들이 밀고 내려서 북한은 첨입 돌파 전술인데 첨입해가지고 돌파해가지고 그냥 포위선멸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6.25 때 헬리전투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데 그 개판 5분 전이었던 훈련에 미국 국방장관이 내뱉은 소름 돋는 한마디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이번 연합훈련은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서 국방장관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죠. 두 번째, 어차피 니들하고는 안 할 거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정치적 수사나 해줄게. 니들하고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상작전마저도 우리 주한미군을 빼가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지상작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친일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맹은 이제 니들 필요 없어. 오스틴 장관의 저 말은 니들하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잘하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거야. 니들은 제도적으로만 우리 동맹만 있으면 돼. 왜? 적만 안 되면 되니까. 지금 그 상태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군은 전쟁 수행 능력은 이제 마비됐습니다. 피하식별은 불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적이에요 지금? 미군이 적인지 중국군이 적인지 북한이 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앉아 있다 이겁니다. 동맹에게는 니들은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일본하고 할 거야. 라고 손절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여기 제일 좋은 자리 그 높은 사람들 자리 가면 참 뷰도 좋습니다. 아주 뷰 좋은 사무실에 딱 있는데 이 뷰 좋은 사무실에 용산에 이렇게 높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 위험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기동훈련, 즉 FTX 하지 않는 한미연합훈련은 너무나 위험하다. 지금 3년, 4년 동안 FTX를 하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현장에서 적응 못합니다. 빨리 바꾸어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꿔야 됩니다. 왜? 베게티우스와 사마영저가 동서행에서 수천 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무리 편안한 시기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기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그거 어떤 샤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기동훈련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